우리의 무시라! 세종도, 이 완벽해 보이는 천재 군주 세종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한 가정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나란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던 이게 그였지만 어떻게 된 일이냐? 딱 하나 당장 뜻대로 되지 조사하라! 않는 게 있었습니다. 모두 바로 책임져야 자신 할 것이다! 농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며느리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막힌 이야기는 흔한 역사 가십이 아닙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세종실록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구체적 묘사와 함께 기록되었던 조선 왕실 아니, 어떻게 최대의 이런 일이 흑역사이자 성군 도대체 세종의 왜? 멘탈을 박살냈던 며느리들의 잔혹사입니다. 부적과 미신, 그리고 조선 왕실을 뒤집어 놓은 전무후무한 동성애 스캔들까지 600년 전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의 비밀 찌라시. 사건의 발단은 세종 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의 장남이자 조선의 미래인 세자 훗날의 문종이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문종은 당대 최고의 꽃미남으로 기록될 만큼 외모가 출중했고 아버지 세종을 닮아 영특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세종은 이런 완벽한 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배필을 찾아주기 위해 전국에 간택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후보를 거쳐 선택된 인물이 바로 명문가 안동 김씨 집안의 딸 휘빈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종은 흐뭇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정작 신랑인 문종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문종은 전형적인 학구파였습니다. 밤낮으로 책만 파고들던 그에게 세자비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죠.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세자빈의 처소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구중궁궐로 시집와 남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세자빈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라는 자책은 곧 깊은 원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휘빈 김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궁궐 안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었던 금기된 비술, 즉 흑마술에 가까운 미신에 빠져버렸던 거죠. 휘빈 김씨는 궁녀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남편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행에 옮긴 비책들은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그녀가 시도한 첫 번째 비방은 압승술이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문종이 평소 눈여겨보던 궁녀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녀의 신발을 몰래 훔쳐오게 한 뒤 그걸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세자의 술잔에 몰래 타서 먹이려 했습니다. 신발 주인의 기운을 억누르고 세자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겠다는 무속적인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방은 더 엽기적이었습니다. 뱀 2마리가 교미할 때 나오는 액체를 수건에 묻혀 몸에 지니고 다니면 남편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괴담을 듣고는 실제로 궁궐 마당을 샅샅이 뒤져 뱀을 잡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유교적 예법이 지배하던 조선 왕실 한복판에서 장차 국모가 될 여인이 뱀과 신발 가루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이 기괴한 행동들은 궁녀들의 고발로 세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은 경노했습니다. 내 집안에 무당의 기운을 들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간택 2년 만에 휘빈 김씨를 폐위시켜 궁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 최초의 세자빈 폐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면 제가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세종은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 두 번째 며느리는 직접 고르고 골랐습니다. 그래, 너무 가문만 따지고 조신한 애를 뽑으니 애가 정체성이 흔들린 거야. 이번엔 활달하고 건강한 애로 뽑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인물이 바로 순빈 봉씨입니다. 세종은 그녀의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고
이번엔 됐다. 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순빈봉 씨는 확실히 첫째 휘빈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랐죠. 그녀는 조선 왕실이 감당할 수 없는 폭주 기관차였습니다. 일단 그녀는 지독한 애주가였습니다. 매일 밤 처소에서 술판을 벌였고 취기가 오르면 궁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궁궐 담장 너머를 훔쳐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세자 문종은 이런 부인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자에게 무관심했던 문종은 순빈봉 씨를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순빈봉 씨는 관심을 끌기 위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상상 임신 소동입니다. 배에 복대를 차고 다니며 임신한 척 연기를 해서 왕실 전체를 속이려 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거짓임이 들통났고 세종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술과 거짓말로 세종의 눈밖에 난 순빈봉 씨가 선택한 최후의 도피처. 그것은 남편도 술도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세종 18년 궁궐 안에는 차마 믿기 힘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자빈께서 밤마다 궁녀와 동침하신다. 세종은 처음엔 이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여인끼리 사랑을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이 잦아들지 않자 세종은 직접 수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궁녀 소쌍을 불러 국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소쌍의 진술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적나라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빈께서 저를 억지로 눕히시고는 옷을 다 벗기신 뒤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으로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거부하려 했지만 빈의 서슬 퍼런 명령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쌍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순빈봉 씨가 밤마다 자신을 침소로 불러들여 은밀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세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동성애 스캔들의 주인공이라니 성군 세종의 자부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세종은 순빈봉 씨를 직접 대면에 추궁합니다. 하지만 순빈봉 씨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저 날이 추워서 소쌍의 허리를 안고 잠시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뻔뻔한 변명에 세종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이 사건을 두고 인륜을 저버린 짓이라며 얼마나 한탄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순빈봉 씨 역시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의 혼인, 두 번의 폐출. 세종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내 팔자의 며느리 복은 진정 없단 말이냐? 그는 결국 세 번째 세자빈을 새로 간택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세자의 후궁들 중 가장 성품이 온순했던 현덕왕후를 세자빈으로 올리게 되죠.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잔혹한 며느리 스캔들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나비 효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스캔들로 상처받은 문종은 여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부인인 현덕왕후마저 아들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문종은 홀로 남겨졌고 몸과 마음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39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건 12살의 어린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만약 세종의 며느리들이 평범하게 가정을 지키고 문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문종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면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군 세종대왕
그는 하늘의 별을 읽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들이 겪고 있던 외로움과 욕망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휘빈 김 씨의 집착과 순빈 봉 씨의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숨막히는 궁궐 예법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오늘 비밀지라시가 준비한 세종의 며느리 잔혹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신발을 태워 먹이려 한 첫째와 궁녀와 사랑에 빠진 둘째. 여러분이 세종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당시의 엄격한 법도로 보면 폐위가 당연했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들의 외로움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은밀한 역사 찌라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